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짐 로저스의 미중 패권 경쟁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1탄이었다면 이번 시간은 제 2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짐 로저스의 신간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 174쪽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역사상 보호주의 정책을 표방하며 무역 전쟁에 승리한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예일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짐 로저스답게 역사 가운데서 어떤 경제적 사례가 있었는지 제시하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전쟁은 올바른 조치라며 반드시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 무역 전쟁을 일으켜봤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무도 그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 걸까? 아니면 트럼프는 자신이 역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쇼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어찌됐든 그의 말과 행동은 전부 틀렸다. 이러한 책의 내용들을 보면 짐 로저스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그리고 특별히 미중 무역 갈등,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5페이지에서 그는 이런 표현을 이어갑니다. 현재 그의 실정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대두 생산국이며 생산량의 57%가 중국에 수출된다. 미국의 대두 생산자에게 중국은 중요한 고객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무역전쟁이다 라고 외치자마자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관세를 25% 인상하는 동시에 대두의 수입처를 멕시코로 바꿨다. 중국은 사실상 전 세계 최대의 콩 수입국이죠. 실은 미국에서 콩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하다가 이렇게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브라질까지 대두 수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두뿐만 아니죠. 옥수수 수입도 중국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수입을 중단해 버리자 미국의 옥수수 수출 농가에서 타격을 입게 되니까 트럼프가 일본 아베 총리에게 일본 니네가 좀 사라라고 하니까 예 하면서 엄청난 양의 미국산 옥수수를 일본이 수입을 하게 되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었죠. 덕분에 일본 총리 아베는 일본 언론들로부터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었죠. 짐 로저스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미국 내에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즉 소수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소수의 노동자를 보호하려다 그보다 더 많은 고통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죠. 물가가 올라도 이것이 트럼프가 소수의 노동자를 보호해서 일어난 결과임을 알아채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중국에서 제조되는 애플 제품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그제서야 눈치를 채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애플의 CEO 팀 쿡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런 아주 절절한 부탁을 했었죠.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제품, 애플의 생산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유예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했죠. 만약에 애플 제품에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오히려 삼성전자만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업소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메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미국 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짐 로저스는 이 책 177쪽에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이어갑니다. 지금은 미국의 주가가 오름세에 있지만 2020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하면 트럼프는 이것을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탓으로 돌릴 것이다. 트럼프는 무엇이든 남의 탓으로 돌린다. 무역전쟁에 돌입하면 세계 증권시장이 베어마켓으로 전환되고 경제 상황도 한층 힘들어질 것이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무역전쟁을 벌이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오판이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 중에서 아주 쏠깃한 내용이 들어있었죠. 바로 2020년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큰 하락세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짐 로저스뿐만 아닙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유명한 그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투자자죠. 그 이분도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을 내년쯤에 또는 2, 3년 내에 크게 하락세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뭐 짐 로저스나 레이 달리오나 이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미국의 주식 시장은 엄청난 과열 상태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 로저스는요, 이 책에서 또 요런 또 흥미로운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65쪽인데요. 미국의 주식 시장은 2018년 말 시점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중국 주식은 최고치를 찍은 2015년에서 60%나 떨어졌다. 나로서는 최고치인 주식보다 60% 떨어진 주식이 더 매력있다. 지금처럼 떨어진 상태여야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은 이미 너무 오를 대로 올라 버렸고, 그 다음에 중국 주식은 예전의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서 어느 시장에 투자를 하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쪽이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짐 로저스의 이 주장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뉘죠. 어떤 분들은 이제 오르는 주식을 사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고 또 그렇게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빠진 주식을 사야 한다. 그래야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제 요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요거는 뭐 솔직히 투자의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마다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제 투자의 대가들 뭐 워렌 버핏도 보면은 싼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좋은 회사인데 지금 주가가 많이 낮다. 그러면 그 회사의 주식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런 어떤 주장을 주로 많이 한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짐 로저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의 주식이 많이 지금 저평가돼 있고 주식이 싸다는 거죠. 뭐 이렇게만 따진다면 솔직히 우리나라 주식도 지금 많이 폭락을 한 상태 아닙니까? 정말 뭐 막앤 세일 중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주식도 지금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자, 이제 뭐 한국과 중국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어서 방송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과 중국 주식에 관한 이야기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그 짐 로저스가 미국의 달러와 그리고 중국의 위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미국 달러를 대체할 만한 통화라면 중국의 위안화밖에 없다. 유로는 붕괴될지도 모른다. 아니, 틀림없이 붕괴될 것이고
영국 파운드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 스위스 프랑은 규모가 작고 엔은 아예 생각해 볼 가치조차 없다. 이거 일본의 엔화는 아예 그냥 생각해 볼 가치조차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미 달러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통화는 미국 달러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통화는 중국의 위안화밖에 없는 셈이다. 물론 짐 로저스는 지금 당장 달러화가 몰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있고요. 앞으로 먼 미래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가 뭘까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6페이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세계를 봐도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 보인다. 중국이 가장 근접해 있으나 미국을 대신하여 패권을 잡기에는 아직 이르다. 솔직히 저도 짐 로저스의 이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의 경제가 우리가 외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미국을 대체할 만한 패권 국가로 올라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문장 하나를 더 읽어드릴게요. 미국도 쇠퇴는 하겠지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짐 로저스의 주장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졌던 어떤 패권국의 지위의 흐름, 그것이 점점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역사 경제를 다루는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짐 로저스 역시 그런 어떤 역사적 통찰 가운데서 패권국의 지위가 이동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쉽게 단시간 안에 미국이 몰락하고 뭐 중국이 완전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중국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성장률 둔화 현상,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너무 빠른 속도로 고성장을 이뤄왔기 때문에 뭐 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그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 문제, 뭐 GDP 대비 기업 부채가 지금 160%에 다다르고 있죠. 뭐 이것도 지금 현재 구조적인 조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미중 패권 경쟁 이것 자체가 아니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 그리고 당장 우리에게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제적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기회들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피고 대응하는 것이 정작 중요한 것이겠죠. 바로 이 중요한 문제를 제가 다음 방송 내용으로 다루려고 합니다.